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구조본부는 갑자기 중부 슬라웨시 팔루 동갈라 지진 쓰나미 재난 지역에 들어와서 재난구조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그곳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원하는 것이고, 의사의 경우는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의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남아도는 인도네시아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현지 의료 봉사단과 협력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의사들에게 진료 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은 외국 의약품의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롬복과 그리고 팔루의 수습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11일 새벽 1시경에 동부자와 시투본도라고 하는 그 해저에서 6.4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라바야와 발리를 잇는 남쪽 주요 도시들과 마두라섬 수메넵이라는 지방을 흔들어댔습니다. 특히 수메넵 지방은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질기상청은 쓰나미 조짐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투본도를 중심으로 한 수라바야, 마두라, 말랑이라든지 덴파사르, 발리, 바뉴앙이, 블리타르 그리고 존방 등의 도시들은 한때지만은요 지진에 주민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지역은 미원과 CJ 같은 한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인들도 지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라트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요, 좀 이상한 정치적인 쇼를 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정계를 흔드는 아주 주요한 뉴스가 돼서 일주일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얼굴이 비교적 살이 많이 찐 한 여성이 지방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그 얼굴 부위가 크게 부어 올랐다고 해서 정치적 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경찰이 좀 때려서, 그러니까 얼굴을 때려서 그랬다고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바람에 확산시키고요. 또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도망을 가려다가 정카렌 공항에서 경찰에 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린드라 당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사 결과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브라보 대선 후보는 즉각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면서 라트나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적법한 법적 프로세스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경찰은 아민 라이스 전 엠펠 의장의 그 강경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이것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짜 뉴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자카르타 경찰청 주변 도로는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고 있는 아민 라이스 전 MPL 의장과 그의 조사를 반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데모를 벌이는 바람에 오후 늦게까지 교통 대란이 있었습니다. 데모대는 이거야말로 정치적 표적 수사가 아니고 뭐냐고 소리를 치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라트나 쇼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바로 아민 라이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를 강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발리 덴파사르에서는 그러니까 김짐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IMF 총재, 미국 연준의 포웰,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 심지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잭마 회장과 같은 전 세계 금융계 거물들과 그 관계자 3만 1,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빠져 있는 경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나은 세계 경제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IMF 연례 발리 총회를 기회로 삼아서 인도네시아 4대 국책 인프라 사업이 국제사회가 좀 참여해 줄 것을 세일즈를 하기도 하고요. 반둥 항공기 제작사 전시관까지 마련을 해서 국제사회에 인도네시아 방산 산업을 크게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덴파사르 발리에서 연차 총회를 하고 있는 IMF는 내년 국제 경기를 좀 더 나쁠 것으로 전망을 하고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잡고 있었는데 이걸 0.2% 더 낮게 잡아서 3.7%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도 지난 4월 예상치보다 0.2% 더 낮게 잡아서 5.1%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안 주변국들을 보면요, 싱가포르가 2.9%, 말레이시아가 4.7%, 브루나이가 2.3%, 태국이 4.6%, 캄보디아가 6.9%, 필리핀이 6.5%, 베트남이 6.6%, 라오스 6.8%, 그리고 미얀마가 6.4%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년 GDP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내려서 2.6%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 실질 소유권 문제 1심 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다고 하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콤파스 신문은 트랜스포머시 닐라이 부다야 코레아 슬라탄, 즉 한국 문화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문화적 가치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목만 가지고는 논설자가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얼른 알아채기 힘듭니다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투옥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김영란법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논설자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요, 한국의 문화 전환을 인도네시아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논조는 홍콩의 아시아 센트럴이 보도한 바 있는 SBI 전 대통령 120억 달러 부정부패 의혹 사건을 좀 겨냥을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논설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신문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논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국회 질의응답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콤파스 신문이 논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 선박이 남한에 들어올 수 없고 북한 관광도 불가하고 무역 금지는 물론 인도적 교류 중단까지 하겠다고 내린 중대 조치의 하나입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없이 휴전선 일대의 지뢰를 제거하거나 서해 NLL 공동 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비행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군사 합의, 또 철도 및 도로 복원 혹은 산林개발 지원 등에 이르는 경제 협력까지 해주겠다고 나선 바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에 걸려서 즉각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외교장관이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논설자는 미국이 남북한 협력을 할 때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발언을 한 이상 문재인은 남북 간 혹은 한미 간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상실하거나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논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름값 인상을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인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18시를 기해서 이그니시우스 ESDM 장관이 리터당 6,450루피아 가던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자바 및 발리 지역에서는 7,000루피아, 그 외 지역에서는 6,900루피아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정부가 나서서 철회한다고 말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는 좀 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돼서 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과 상관없는 프로타막스 같은 기름은 9,500루피아 받던 건데 1,400루피아로 올려도 무방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프로타막스 가격은 이미 아체에서 1,400루피아 나가고요. 서부 수마트라 서부라든지 남부 수마트라에서는 1,600루피아, 그리고 리아우 같은 곳에서는 1,800루피아에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타하리 백화점이 우리나라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인도네시아 트랜스메디아를 통해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마타하리의 주식이 살 때보다 30% 정도 더 떨어진 데다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SM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마타하리 백화점은 1982년에 설립돼서 1989년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를 가든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한 백화점의 하나입니다. 또 트랜스메디아는 TV사를 갖고 있는 회사고 SM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줄여서 그냥 수타 공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공항이 2018년 메가허브 국제 인덱스 조사 결과에서 항공기, 연계 등 3개 부문에서 국제적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먼저 메가허브 조사에서 보면은 수타 공항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다음으로
다수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공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여권이 189개 나라를 무비자나 혹은 도착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여권이라고 쳐왔는데, 이제는 일본이 190개국으로 무비자 협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2위로 밀리고 그 대신 일본이 1위로 올라섰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늘 2위를 지키던 독일이 3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 3위라고 해봐야 한두 개 나라가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위나 3위나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2017년 여권 순위를 살펴보면요,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한국 여권이 5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 여권의 권위도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행을 했던 자동차 홀짝 제도가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평균 주행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제도가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MRT나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더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홀짝제 그대로 유지해서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반론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당국은 13일 토요일 아시안 패럴림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자동차 번호 홀짝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ERP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하겠지만은 지금은 홀짝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홀짝제만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는 비록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ERP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0월 15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